방금 전 워프 열차에 탔어. 녀석들한테 관측 장치 붙여둔 건 확실하지? 응. 번호, 관측 상황은 어때? 달로기도 도와주고 있지만 영 쉽지 않아. 이번 일로 실마리라도 잡히면 좋겠는데. 이제 와서 다시 물어본 거지만 이건 확실하지? 몇 번이나 말해. 추적 못하는 경로로 이어간 바로 받을 수 있다고. 지팡이 사무소가 제시한 거리니까 믿어도 될 거야. 철석같이 믿고 있네.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특이점에 대한 비밀을 어설프게 건드리다가 꼬리 밟히면 보험 혜택이고 뭐고 얄짤없이 인생 끝이야. W사 뒤에는 R사가 있으니 그렇게 겁내는 게 이해는 가. 그렇다고 여기서 그만둘 거야? 그만두지 못하니까 이 꼴이지. 워프 열차 5분 후면 출발해. 아무리 생각해도 내키지 않는다니까. 어금니 녀석들에게 부착해둔 묘상한 관측 장치로 인과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돼? 지팡이 사무소에서 직접 준 장치잖아. 도시에서 정말 몇 없는 귀한 장치라며. 그리고 그 성능은 우리가 직접 검증해봤고. 도시에 별천지 같은 기술이 많다고 해도 이렇게 소편한 기술이 있을 리가 없을 텐데. 자, 출발했어. 좋아. 이제 10초만 기다리면 된다. 9, 8. 아직은 인과 어쩌고 기록 장치가 무사히 작동하고 있어. 5. 뭐야? 잠깐, 이거 이상하잖아? 실종됐어. 관측 불가 상태야. 워프 열차를 탄 상태였는데 사라졌다고? 아직 도착하기도 전인데. 장치에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어. 역시 그렇게 편한 기술이 있을 리가 없다고 했잖아. 탓하지 마. 기계 고장은 아니야.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니까.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해. 혹시 특이점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눈치채고 일부러 기계를 고장낸 거 아니야? 쉽게 고장낼 수 있는 장치가 아니야. 그럴 능력이 있는 놈들도 아니었고. 그거야 모르는 일이지. 어쩌면 W사가 특이점의 비밀이 새어나가는 일을 막기 위해 방해 전파를 보낸 것일 수도 있어. 지팡이 사무소 녀석들은 이런 거 하나 조사 안 해뒀던 거야? 미치겠군. 이 여가에 혹해서 이런 엉터리 일이나 하고 있다니. 그만 좀 쪼알거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와 관련 있는 것 같은데. 아주 보란듯이 어금니 사무소 책이 적혀 있어. 말도 안 돼. 사라진 지 1분도 채 안 됐어. 도서관이라면 그래 알고 있어. 해결사든 조직이든 만나면 고소한 이야기뿐이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 이상한 곳에 우리도 들어가자고? 다른 방법이 없잖아. 2억 아니라고 해도 목숨을 걸고 싶지는 않다고. 확실한 것도 아니고. 녀석들의 책을 보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났는지 볼 수 있을지도 모르지. 일이 여기서 꼬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역시 특이점에 대해서 알아내려는 사람들이 있네. 당연하지. 특이점이 가져다주는 돈이 얼마나 대단한데. 엘사도 특이점의 비밀을 유지하려고 꽤나 공들이지 않았어? 연기전쟁 이후 세워진 친환경 에너지 회사. 덕분에 그 지긋지긋하고 답답한 연기가 사라졌다고. 말했잖아? 난 갇힌 채 대본만 읊었다고. 만약에 특이점을 알아내면 바로 뺏기는 거야? 그럴 리가. 저 녀석들도 지들이 쓰는 게 아니라 단서라도 잡아서 다른 날개나 거대 조직에 넘기려는 거겠지. 그 이후로는 특이점의 약점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거나 할 거야. 특이점은 특화가 걸려 있어서 바로 가져다 쓰기에는 위험성이 커. 무엇보다 그 특화는 머리가 관리하고. 결국 다 돈이네. 그나저나 나는 전에 그 워프 열차가 어떻게 됐을지 궁금한데. 손님부터 받는 게 우선이야. 이곳 내부도 관측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는 보여도 과정이 보이지 않는 것은 요즘 유행하는 뒤틀린 것 똑같이. 성가셔 죽겠네. 환영합니다, 손님. 어떻게 어금니 사무소의 책을 가지고 있는 거지? 분명 워프 열차에 타고 있었을 텐데. 그것도 단 몇 초만.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특이점을 파헤치기 위해 많은 노력이 드는 것처럼 도서관의 비밀에도 큰 대가가 따르겠죠? 멍청하게 당연한 걸 물어봤군. 뭐가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특이점과 다를 바 없다면 도서관이나 책도 충분히 그만한 돈이 된다는 거군. 부디 당신의 책을 찾으실 수 있기를. L사는 친환경 에너지 생산, W사는 빠르고 확실한 이동수단. 그렇다면 R사의 특이점은 무엇일 것 같아? 효과적으로 살인기계를 만들어내는 게 특이점이겠지. R사를 이용했던 네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아? 여러 번 말하는 것 같지만 난 그런 세세한 일까지는 몰라. 그래도 지켜본 바로는 확실히
많은 수의 토끼와 개개인의 전투력을 생각하면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월등히 강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느 정도 잘 처리해줬으니까. 그럼 그 원리는 무엇일까? 알사의 수뇌부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알겠어. 다들 꽁꽁 감춰두는데. 뒤틀림이든 환상체든 과정은 안 보이고 결과만 있다고 했잖아. 다른 특이점들도 비슷해? 결과만 소비할 뿐 과정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네. 그게 속 편하니까. 기술을 이용하는 중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궁금해하지 않지. 돈 쓰는 사람들은 돈을 주기만 하면 되니까. 딱히 궁금해할 이유가 없잖아. 엘사도 그러지 않았어? 맞아. 결과만 필요했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든 제대로 진행하기만 하면 됐어. 그쪽도 그랬다면 다른 날개들도 별반 다를 게 없지.
오늘은 술 냄새가 안 나는데? 안 마셨거든요. 오늘만은 맨정신으로 있고 싶어요. 무슨 바람이 들었길래? 술을 얻어먹지 못해서 아쉬운 표정인데요. 이런, 얼굴에 좀 티가 났나? 특별한 날이거든요. 오늘은 제가 세상에서 죽은 날이에요. 그래? 지금이 며칠이지? 여기 있다 보니 시간 감각이 사라져서 말이야. 며칠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날이거든요. 첫 번째 삶에서 지오바니가 죽는 모든 과정을 알았어요. 그런 의미였구만. 롤랑은 톱니 교단 사람들이 멍청하다고 생각하나요? 삶의 의미를 어떻게든 찾으려고 사이비 교단에 들어가는 모습? 멍청하다고 생각하진 않아. 불쌍할 뿐이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전 부모님 없이 자랐어요. 나도 그래. 할머니 손에서 거칠게 자랐거든. 전 둥지에서 태어나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른 채 보육원에 맡겨졌죠. 아마 뒷골목 어딘가였다면 진작에 죽었을 거예요. 운 좋게 둥지에서 태어나 운 나쁘게 부모 없이 자란 거죠. 어디 둥지였으려나? K사 둥지였어요. 무난하다고 들은 둥지 중 하나군. 네, 실제로 평탄했어요. 남들보다 조금 불행하고 남들보다 조금 운이 좋았죠. 굶으며 자란 것도 아니고 괴롭힘을 받고 자란 것도 아니에요. 어떤 자극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살아온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숨만 쉬어온 거죠. 그게 너무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전부 저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학교에서나 거리에서나 둥지 안에서 사람들의 표정은 모두 같았어요. 뭐 초점을 잃은 놈들이겠지. 맞아요. 정말 그랬어요. 이렇게 살아가다 저렇게 떠나가는구나 싶었죠. 그렇게 숨만 쉬며 살던 중 제가 난생 처음 보는 얼굴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오, 그게 너의 첫사랑이었으려나? 그런가 봐요. 정확히는 지오바니의 첫사랑이지만요. 거리 한복판에서 관심 없이 지나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뭐라 말하고 있었죠.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은 사실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다만 사람이 저 정도로 빛나며 살아있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만 들었죠. 첫눈에 반했구만. 응? 반했어. 그 사람은 자신이 이 세상과 사람을 바꾸겠다고 열심히 말했어요. 그리고 도와줄 사람들을 찾고 있었죠. 웃기지 않아요? 누가 둥지 안에서 자신의 삶을 버리고 그런 연구에 참여하겠어요? 넌 참여했고. 맞아요. 지오바니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은 얻어 걸린다는 것을 알긴 했나 봐요, 그 사람은. 그녀의 이름은 카르멘이었어요. 카르멘. 카르멘이 보람에 가득 찬 모습을 볼 때면 저도 살아있는 기분을 느꼈죠. 계속 이 사람 곁에 있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에게 저는 좋은 동생이나 친구 혹은 동료였을 뿐 그 이상의 감정은 없었을 거예요. 짝사랑이었나? 애달프지? 저는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이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래, 그 연구팀의 비극이 찾아왔다고 했지. 맞아요. 천천히 연구에 진전은 없고 카르멘은 점차 생기를 잃어갔어요. 그리고 연구실의 에녹이라는 아이가 실험 도중 세상을 떠나자 그녀 안에서 무언가 끊어진 듯 했어요. 전 뭐라도 힘을 주고 싶었지만 생기를 잃은 카르멘의 표정을 보면 제가 세상에서 지워진 것만 같아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카르멘은 스스로 세상을 떠났죠. 비극이군. 충격이 컸겠어. 받아들이지 못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덤덤했죠. 누구보다 생기 있던 사람이 이렇게 빨리 떠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 연구실을 떠나지 않고 카르멘이 바라던 연구를 계속 도왔어요.
희망을 놓지 않는 동료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카르멘을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야기였겠군. 그렇죠. 그리고 대가가 따랐겠지. 영영 깨어나지 못할지도 모르는 실험이었어요.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지만 전 덤덤하게 참가한다고 했어요. 실험이 성공해서 카르멘이 살아난다면 제일 좋고, 반대로 제가 영원히 잠든다 해도 그것대로 좋았어요. 카르멘이 사라진 삶에서 지오반니는 다시 빛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전 톱니 교단처럼 극단적인 방식으로라도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죽을지도 모르는 실험에 참여했으니까요. 그리고 결과는 실패했군. 네. 전 두 번째 삶에서 넷째어로 깨어나 로보토미사에서 일을 했죠. 삶에 대한 집착 따위는 눈을 감기 전 진작에 버렸는데 그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떻게든 살아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러 일을 겪고 여기까지 왔어요. 삶을 이어갈 것이라는 용기를 가진 채. 기특하구만, 넷째. 그리고 이제 그저 숨만 쉬는 삶보다는 정말로 살아보고 싶어요. 그럴 기회가 생긴다면요. 어쩌면 이번에는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추악함도 많지만 아름다움도 분명 있는 것 같거든요. 술을 줄창 마시던 것도 어떻게든 하루를 버텨보려고 했던 거네. 맞아요. 그래도 술의 맛을 좋아하긴 해요. 나도 그래. 이제 한잔 할까요? 좋지. 오늘을 기념해보자고.